안녕하세요.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여러분 게스트님이 나오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다시 게스트 특집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과연 몇 번 유형 게스트 특집일까? 게스트분 입으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파리 같은 4번 여자 안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안소영 작가님, 여기도 작가님인데요. 네, 저같이 글을 쓰는 작가님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 미술가 분이세요. 이게 4번 유형은 보통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은 아름다운 사람인데 예술가 유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술가들 중에서도 4번 유형이 많고 4번 유형들은 다 잠재적인 예술가이기도 하고 예술가 기질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사실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1에서도 4번 유형 게스트들이 많이 나왔어. 제가 또 개인적으로 4번 덕후잖아요. 친한 사람들 중에서도 4번이 많고 해서 4번 유형 게스트는 많이 나오셨는데 진짜 예술가로 일을 하시는 4번 유형은 처음이에요. 영광입니다. 네, 자아실현하신 4번 유형 감사합니다. 분이신 것 같고 본인 이제 소개와 자세한 소개와 함께 어떻게 어느 별에서 왔니 게스트로 나오게 되셨는지 이제 네. 네. 저는 평면 회화를 작업하고 있는 작가고요. 전시 지금 하고 있고 열심히 전시하고 작업 활동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방송에서 그림도 보여드릴 텐데 지금 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그림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여행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제 4번이니까 외로움도 많이 타고 또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갖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걸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느 별에서 왔니 팟캐스트 방송은 제가 2015년에 우연히 되게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작업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즌 1 때죠. 네네네. 그럼 애니어그램을 전에는 접해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애니어그램 얘기를 듣긴 했는데 MBTI 뭐 애니어그램 근데 애니어그램 좀 복잡한 거예요. 맞아요. 느낌이 하는데 MBTI보다 복잡하지. 복잡하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책을 봐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근데 방송을 들었는데 막 친구랑 수다 떠는 것 같은 막 마치 여자친구들이 막 얘기해주는 것 같은 그래서 되게 좀 한동안 정말 열심히 팟캐스트를 매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애니어그램을 그걸로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별에서 왔니 작가님 소설도 읽고 그래서 그게 되게 정말 꼭 읽어보세요. 너무 탁월하게 애니어그램 캐릭터들을 정말 입체적으로 잘 표현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그 제 소설 어느 별에서 왔니도 그러면 그때 나왔을 때 바로 읽으신 거죠? 네, 그때 읽었는데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사실은 그냥 스토리만 따라가기 급급했는데 애니어그램 잘 애니어그램이 잘 그렇게 캐릭터별로 와닿진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작가님이랑 우연히 이제 저 전시를 통해 만나게 돼서 이제 방송까지 출연하게 되면서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애니어그램에 대한 어쨌든 아주 깊진 않지만 좀 전반적으로 좀 알고는 있고 또 유튜브 방송도 들으니까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보니까 캐릭터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엄마 캐릭터, 영수 캐릭터, 영원이 캐릭터 맞죠? 영수 맞죠? 네. 영수, 영원이, 뭐 준이 누나 지금 다 소설 읽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제가 마지막 읽을 때 울었어요. 어느 포인트에서 우셨어요? 영원이가
영수가 영수가 나는 투명한 게 좋아. 딱 그 부분에서 팡 터졌어요. 왜냐하면 그 영수가 네. 5번 역인데 주인공이 맞아. 이제 제 분신이거든요. 네. 5번 역인데 걔가 4번 여자애를 짝사랑을 네, 하는 맞아요. 내용이 나와. 그것도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 사실 준이가 너무 처음에 하찮게 느껴서 그 4번 유형 캐릭터. 네. 예. 살짝 너무 하찮게 나온다. 4번은 늘 너무 늘 하찮다. 늘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리고 이제 이거 이렇게 다 스포일러처럼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진짜 나중에 영원이가 이제 제가 이 닉네임도 해파리 같은 여자라고 한 게 맞아. 그 여자친구. 그 해파리 정말 자기가 해파리 같은 이상형이 해파리 같은 여인인데 준이 누나는 해파리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언뜻 봤는데 정말 해파리 같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해설을 하자면 사실 닉네임부터 해파리 같은 제가 이제 닉네임은 게스트분 섭외할 때 뭐 요런 식으로 지금까지 다 닉네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본인이 정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해파리 같은 여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그 소설에 딱 그게 나오거든요. 소설에서 그 남자애가 이제 5번 유형인데 5번 유형 되게 좀 엉뚱한 애예요.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고 근데 얘가 해파리를 되게 좋아해. 수족관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족관 안에서도 해파리를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파리는 좀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걔는 해파리가 투명하고 이렇게 너울너울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달빛 요정 같다 이렇게 해서 해파리를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다 제 얘기예요. 제가 해파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수족관 좋아하고 정말 저의 그 어릴 적 모습이 다 투영이 돼 있는데 그 애가 해파리를 좋아하면서 이제 4번 유형 여자한테 이제 반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4번 유형의 특징을 잘 표현한 게 맞아요. 해파리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투명하다는 거가. 네, 그리고 맞아요. 4번 유형의 제일 큰 미덕 중에 하나가 솔직하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리고 해파리가 되게 너울너울하고 흐물흐물하잖아. 맞아.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그 4번의 이미지야. 맞아요. 뭐가 4번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듯하고 힘있는 느낌이 아니라 다 흐느적하는 느낌이었어. 사실 좀 일 못하는 약간 조금 그런 느낌 보는 유형에 따라서는 약간 살짝 무능한 기분에 따라서 네. 이게 왔다 갔다 네, 하는 그게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근데 얘는 그런 모습의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4번 유형 여자애가 겉모습은 되게 센 스타일로 나오는데 사실은 걔가 성격이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내 이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막 저의 그런 소설을 읽으시고 뭐 해파리 같은 여자로 닉네임까지 지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은 성덕 방송이라서 제가 되게 팬이어서 이제 정말 팬으로 어느 별에서 팬심으로 팬이죠. 김현경 작가님 감사합니다. 팬이기도 하고 제가 5번 나중에 나오겠지만 5번 빠예요. 그래서 5번 너무 사랑해서 근데 그 소설 읽으면서 내가 김현경 작가님 왜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너무 증명이 됐고 그리고 거기 또 이거 너무 지금 소설 어느 별에서 왔니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가 그 영원이가 나는 5번 영원이가 죄송해요. 영원이는 영수 형인데 자꾸. 사실 그 여자가 영원이의 네네. 여자친구야. 제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맞아요. 형의 네. 여자친구를 짝사랑하는 그거라서. 제가 지금 긴장해서 자꾸 말이 헛나오는데 영수가 7번인 엄마한테 나는 어떤 남자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피아노 같은 남자인데 너는 그 베이스 맞아요. 베이스 베이스 기타 기타. 치는 베이스 악기로 치면 베이스 기타 같다는데 제가 정말 사실은 개인적으로 베이스 기타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구나. 따로 베이스 기타 음악만 들릴 정도로 우와. 진짜요? 되게 그 음악을 매니아시다. 그러니까 너무 뭔가 잘 맞았다. 네, 근데 취향이.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 문구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거 얘기하면 안 돼. 남편이 너무 베이스 기타 같은 남자 같은 거예요. 남편분이 5번 유형이시래요. 네, 저 네. 5번 사랑합니다. 분노덕이가 아무것도 네, 없는데. 네. 그래서 되게 그때 저번 정치편에서 영혼의 오빠라고 하셨는데 진중권 씨. 제가 뭐라 그러면 되지? 약간 그냥 되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소울메이트. 근데 저만 혼자 모르겠고 사실 5번은 사실 그렇게 기대 안 해요. 근데 저 혼자 그냥
저 혼자 그냥 소울메이트라고 어. 혼자 생각했어요. 되게 표현들이 다 너무 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다 막. 그 호불호는 개취기는 한데 4번, 5번은 일단 뭐 이따가 나중에 궁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4번, 5번은 사실 잘 맞는 데가 있어요. 옆번호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4번 유형 되게 좋아한다고 제가 늘 얘기를 했잖아요. 4번 남자들한테는 많이 뒤었지만 친구로 일단 좋거든요. 그 둘이 약간 소울메이트처럼 느끼는 포인트가 확실히 있어. 맞아. 원래 있어 그거는. 그래서 저도 그런 데다가 이제 뭐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호불호는 개치인데 처음부터 너무 제가 또 이제 어떻게 섭외하게 됐는지 썰을 풀어보자면 그냥 저의 그냥 SNS 친구였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작가고 뭐 방송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하시면 저는 들어가 봐서 뭐 보시나 스팸만 아니면 다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전부터 그냥 친구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SNS 친구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DM을 보내셔서 처음에는 게스트로 맞아요. 나오고 싶다고 네, 하셨어요. 맞아요. 아, 맞아. 제가 처음에는 그때가 그랬어요. 언제예요? 그게 4월? 3월? 예, 올해 네. 몇 달 전이죠.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근데 제가 원래 4번 유형 게스트분이 그때 다른 분이 맞아. 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다른 분이 내정이 되어 있으시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전시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전시회를 제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미술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관심사가 되게 비슷한 거야. 그래서 근데 진짜 오실 줄은 몰랐어요. 진짜요? 내가 시간 되면 갈게요. 그러실 줄 그렇게 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오셔서. 예, 제가 전시회를 가는 거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작가가 직접 오라고 한 전시회를 가는 거는 그러니까 예, 되게 좋은 체험이거든요. 왜냐면 작가랑 직접 얘기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뭐 아무리 좋은 작품이 있는 전시회 간다고 해도 그거는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별에서 왔니 좋아한다고 하시고 또 뭐 4번 유형이라고 하시니까 가서 만나보면 분명히 뭔가 얘기가 재밌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몇 달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원래 내정되어 있던 4번 유형 게스트분이 개인 사정으로 취소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다행이다. 그 다른 분이 또 계셔서 다행이다 하고서는 제가 또 DM 드려가지고 사실 그분이 취소가 되셨는데 아직 유효하면은 게스트로 나와주시면 좋겠다. 그럼요. 예. 곧 재고도 안 하고. 당연하죠. 막. 근데 나중에 말씀 들으니까 정말 게스트로 나오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대요. 반전이. 약간 그냥 전시회에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는데 네, 맞아요. 작가님을 뵙고 싶었어요. 사실은 방송보다는. 근데 좀 명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하셨는데 사실은 게스트로 나올 자신은 없으셨대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망설였는데 내가 그때 안 된다고 하니까 약간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내가 나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뭐 본인이 말한 걸 주워담을 수 없으니까. 뱉어놓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시회 보러 가서 전시 보고 만나서 말씀 나누고 이랬는데 일단 이제 내가 게스트로 되게 모시고 싶다고 생각한 점은 일단 연령대가 사실 저랑 비슷하시고 저보다 조금 많죠. 네, 조금 언니신데 진짜 너무 동안이지 않으세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감사합니다. 심지어 애도 애기 엄마시고 애들이 되게 커. 결혼을 일찍 하셔가지고 네. 몇 살이에요? 중3. 어. 큰애가 중3. 이렇게 다 들어. 저 되게 결혼도 안 한 것처럼. 다 오늘 다 중3, 초4. 네. 맞아. 딸 아들. 그런 것도 되게 좀 신선하고 왜냐하면 한동안 계속 이제 어린 분들이 주로 나오셨어가지고 게스트로 또 이렇게 큰 애기 엄마이시면서 애기 아니 너무 애기 그러니까 애기가 아니잖아. 아이 엄마. 그리고 네. 또 하나 남편분이 5번 유형이신데 네. 애니어그램으로 인해서 남편분과의 그 부부 사이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맞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더 파게 되셨다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시니까 제가 애니어그램 통해서 남편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해하려고 그 전까지 노력한 거지 이해가 안 됐는데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키가 이렇게 뭔가 탁
이렇게 뭔가 안 풀리던 문제가 확 풀린 기분? 애니어그램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을 일찍 하셨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크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 앞부분은 정말 노력을 맞아요. 했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5번이 진짜 사회성이 떨어지고 이게 뭔가 4번 유형이랑 잘 맞는 건 잘 맞는데 중심이 너무 다르단 말이야. 맞아요. 거기 너무 머리형이고 여긴 네, 너무 맞아요. 가슴형이어서 그랬는데 애니어그램 통해서 5년 전부터 이렇게 잘 풀렸다 그 얘기를 너무나 저를 만났을 때 진실성 있게 해주셔서 아 이거를 풀어보면 좋겠다. 특히 그리고 이제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5번 유형 게스트분이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으시고 신청을 해주신 분도 안 계셔서 제가 너무 5번을 저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남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5번이지만 저랑 많은 부분이 다르세요. 세부 유형이 되게 맞아요. 달라가지고 다른 5번 유형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공지 드릴 게 있는데 기쁜 소식인데 드디어 5번 유형 게스트분이 섭외가 되었어요. 진짜 용기 어떤 용자. 어떤 용자분이신지 근데 아직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왜냐면 이제 만나서 자세히 얘기를 해봐야지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몇 주 전 방송에도 막 제발 5번 유형 게스트분 모신다고. 제발 와주세요. 이 방송 보시는 5번 유형 댓글 다시고 뭐 저한테 뭐 리뷰 보내시는 5번 진짜 많은데 한 번도 게스트 신청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정말 딱 한 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귀한 분. 그래서 이분이랑은 이제 제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뭐 앞으로 다른 유형 분들도 이미 녹화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먼 얘기기도 하고 아직 이 5번 유형 분은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저런 걸로 해서 이제 테마를 5번에 대해서 조금 탐구를 해봐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5번 남편분과 얘기를 이제 해주시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5번 탐구도 할 겸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완소영 게스트님께서 5번 날개세요. 제가 보면 4번도 이제 5번 날개, 3번 날개가 있을 텐데 5번 날개가 커. 내가 보면. 그러니까 5번이랑 비슷한 점이 많고 맞아요. 이해도 많이 해주시는 스타일이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풀어가기 좋겠다. 라는 이제 판단이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둘이 이제 그 사전 미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이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는데 진짜 둘이 만나가지고 수다를 와 진짜 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사전에.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아니 거의 진짜 역대급으로 수다를 그러니까 한 정말 4-5시간을 지쳐 나중에는 둘이 얘기하다가 지쳐. 맞아. 체력은 다 약간. 둘 다 또 약간 뭐 예를 들어 7번 유형 분이다 이러면 7번 유형은 정말 몇 시간을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듣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아니고 둘 다 사실 되게 금방 에너지 떨어지는 스타일이야. 말이 많은 스타일이 쉬어줘야 아닌데 너무 할 얘기가 많은 맞아, 거야. 맞아요. 뭔가 되게 너무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진짜 나중에는 약간 서로에게 미안해서 이 사람 나 때문에 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맞아. 나도 약간 작가 너무 그러셨구나.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작가님 너무 피곤하시죠? 아니야 5번이 힘들다는 거 알거든. 5번 에너지 뺏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근데 이게 5번들이 또 말이 없다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5번들이 말이 없다는 건 내가 볼 때 필요한 말을 그러니까 의례적인 말, 맞아요. 감정을 맞아요. 돌봐주는 말 맞아요. 이런 거를 되게 잘 못하고 이런 걸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하면 막 되게 네, 피곤한 맞아요, 척하는데 자기 관심사 이런 거 있지 맞아요. 이런 거는 사실 말이 많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거 같아.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도 되게 주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방송이니까 내가 이 얘기를 털어서 이게 방송이 되는 거지만 사람들이랑 있을 때 설명충이야 한마디로. 설명충 그 기질이 있어. 그래서 상대방이 관심 없어 하고 이렇게까지 알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무 신나가지고 터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제가 항상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대방이 관심 없으면 저도 말하기는 싫긴 하지만 다른 말과 달리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말은 사실 몇 시간 얘기해도 맞아요. 더 얘기할 수 있어.
5번이 일상생활 대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 빼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는 뭐 그냥 강연을 들을 수 있지. 맞아요. 강연도 할 수 있어. 원치 않는 분한테 강연하지 않으려고 저 되게 노력해요. 근데 잘 들어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고 되게 그 또 기본적으로 팬심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되게 행복했어요. 막 이렇게 팬미팅 약간 팬미팅을 가잖아요. 사전 미팅. 네. 1대1 팬미팅. 이렇게 성덕이라고. 저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요. 왜냐면 계속 저 5번 너무 좋아요. 나가서 5번 칭찬 엄청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분은 좋아하시겠지만 일단 이제 저희 신랑은 나와가지고 5번 다 까버리겠어요. 이거 나와가지고 막 얘기 차라리 그게 편해. 근데 막 칭찬해 주시면 이거 어떻게? 근데 4번이 좋으면은 완전 못생기고 막 다 온몸으로 다 표현. 맞아. 진짜 온몸으로 맞아요. 표현해요. 저 남편도 지금도 오빠 너무 좋아 막 오빠 너무 잘생겼다 막 너무 좋아 오빠 얘기도 너무 멋있다 막 너무 좋다 맨날 그래요. 근데 행동은 안 그래요. 말만 그래요. 잘 삐지고 감정적이니까. 근데 되게 그때 감정이 솔직하다 보니까 저 그리고 뭐 감출 필요 있나요? 팬으로 만나는 근데 부담스러워하실 줄. 아니 저한테 그러는 건 괜찮은데 이제 방송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또 그러니까 내가 또 여기서 만약에 뭐 5번 칭찬 막 하고 내가 막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댓글에서 5번한테 당한 얘기 5번 나쁜 얘기 막 엄청 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고 또 이렇게 해야지 되니까 이게 적절한 선에서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마음껏 표현해주세요. 4번은 그냥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네, 그 네, 4번에 그게 미덕이니까 네. 제가 알아서 잘 끊어보겠습니다. 엄청 편집한 상처만 안 받으시면 됩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도 약간 뭔가 캐릭터가 대충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부터 애니어그램 이론을 통해서 4번 유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4번 유형에 대해서 이제 애니어그램 이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애니어그램에서 보면은 그 힘의 중심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나누잖아요. 그게 이제 장형, 본능형이라고 하는 유형과 가슴형, 감정형, 그다음에 머리형, 이성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4번 유형은 감정형, 가슴형에 속하죠. 그래서 가슴형에 속하는 번호가 세 가지가 있어요. 2번, 3번, 4번 있는데 2번, 3번 유형 게스트분 이미 나오셨어요. 요걸로 이제 가슴형은 다 터는 게 되겠는데,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앞에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2번, 3번, 4번 다 성격 유형이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같은 가슴형이기 때문에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9가지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부터 알면은 훨씬 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사실 다 미묘하게 다르거든. 근데 이거를 좀 더 근본적으로 잘 구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먼저 가슴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감정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이들은 세상과 관계하는 자신의 이미지의 존재감을 느끼므로 실제의 자신보다 거짓된 자아를 사랑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에 관심이 많다. 이들의 내면에 내재된 감정은 수치심이다. 타인들의 관심과 인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체성과 적대감에 관련된 문제를 갖게 된다. 이들의 외모는 대체로 윤곽이 부드럽고 표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다. 이게 가슴형, 감정형이라는 게 이게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본능, 감정, 이성 이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뭐 이성형이라고 해서 다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히 감정형이라고 할 때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이래서 나는 감정형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그 감정이 아니야.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감정은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감각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감정 중심형이 아니어도 다 감정은 있는데 감정 중심형은 행동할 때 결국에는 감정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감정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느냐 이 관계에 대한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본능형들은 당연히 그런 욕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능력과 힘,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고, 머리형은 내가 미래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얼마나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느냐, 안전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감정형들은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그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욕구를 어떻게 다루느냐, 주로. 그리고 에너지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우선 2번 유형 설명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번 유형의 에너지는 주로 자신의 외부로 향한다. 이들은 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친절을 베풀고 봉사한다. 이들은 감정적 주의를 밖으로 기울이는 경향 때문에 자기 내면의 감정적 욕구를 알아채고 돌보는 데 문제를 겪는다. 이게 그 에너지의 방향은 사실 이제 처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에너지의 방향이 각각 다 있는데, 저는 주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뭐 본능, 감정, 이성 이렇게 있는데, 이 힘을 주로 다루는 방식이 억압, 무시, 몰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3 곱하기 3에서 9 요걸로 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에너지의 방향도 있어. 그래서 2번 유형은 감정의 에너지를 억압해요. 그래서 사실은 남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반대로 내가 내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억압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억압하고 그걸 오히려 밖으로 돌려. 그래서 그 대가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쓰는 방향이 있는데 2번 유형은 에너지를 밖으로 써요. 근데 이게 그 억압형이 꼭 에너지를 밖으로 쓰는 건 아니야. 보시면은 이게 본능 억압형은 1번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욕구를 밖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억압해서 내가 내 원칙에 충실하게 하는 게 우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1번 유형의 에너지는 그래서 내면 쪽이에요. 내가 내 원칙대로 잘하고 있는가, 내가 내 본능 컨트롤하고 있는가, 이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머리형에서 이성형에서 억압형은 7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불안한데 자기의 불안을 억압해서 밖으로 에너지를 쓰지. 그러니까 내가 내 불안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 불안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찾으려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7번은 같은 억압형인데 에너지를 밖으로 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슴형의 억압형과 머리형의 억압형은 에너지를 밖으로 쓰고, 본능형의 억압형은 에너지를 안으로 쓰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유형으로 가볼게요. 4번 유형은 4번 유형의 에너지는 주로 자신의 내부로 향한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환상에 집착하고 남들과 다르다는 데서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늘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4번 유형은 감정 몰입형이에요. 가장 감정형, 가슴형 다운. 이 사람은 그냥 누가 봐도 가슴형인 걸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몰입형이거든요. 그리고 4번 유형은 자신의 내면, 내 감정이 지금 어떤가에 주의를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몰입형의 다른 유형에 대해서 보면은 이 본능 몰입형은 8번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밖으로 드러내요.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죠. 그리고 이성, 머리형 중에 몰입형은 5번 유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으로 몰입을 하죠. 머리형 중에서.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보면은 이 본능 몰입형만 에너지를 밖으로 쓰고, 이성 몰입형이랑 감정 몰입형은 에너지를 안으로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유형 설명 읽어보실게요. 3번 유형의 에너지는 자신의 외부와 내부 양쪽 모두를 향한다. 이들은 자신과 세상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성취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3번 유형은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 근데 그게 감정적인 교류를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객관적으로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잘나고 잘하고 이래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시형이에요. 감정 무시형. 그래서 무시형들은 그 중심처럼 안 보여.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가수명이지만 자기가 가수명인 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겉보기에는 왜냐면 객관적인 성취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머리형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도 머리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에너지가 안쪽으로도 가고 바깥쪽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인 성취를 이루어야 되니까 나 자신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남들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 객관적인 성취잖아 그게 그래서 안쪽 양쪽을 다 향하는데 에너지가 이 무시형들은 다 똑같아 무시형들이 3번 6번 9번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에너지가 양쪽을 향해요 그런 공통점이 있어 그래서 본능 무시형이 9번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내면에 끌어오른 욕구가 있는데 나랑도 싸우고 싶지 않고 밖이랑도 싸우고 싶지 않아 8번은 밖이랑 싸우고 1번은 자기 자신이랑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쪽이랑 다 싸우고 싶지 않아서 결국 양쪽이랑 다 싸우는 거야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다 저쪽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 나와 나의 욕구와 바깥의 욕구와의 충돌에서 항상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데 되게 피곤하고 9번형들이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이것만 깨달아도 9번은 많이 깨달은 거야. 자기가 그걸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 무시형이라. 그리고 이제 이성 무시형 6번 유형이죠. 우리 도사님 6번 유형이시잖아요. 여기도 에너지가 양쪽을 다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되게 불안해서 밖에다가 의지하고도 싶은데 밖에도 마땅치 않아. 왜냐면 다 못 믿거든. 그러니까 밖에 너무 의지한다 싶으면 내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도 못 믿겠으니까 밖으로 나갔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무시형들은 양쪽으로 에너지를 쓰신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4번 유형은 다시 말하면 감정 몰입형이고 에너지 쓰는 방향은 안쪽이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면은 4번 유형이 사실 이미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 있어도 알고 보면 4번 유형이구나 이걸 아실 수 있고 일반적인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4번 유형 아름다운 사람 로맨티스트, 개인주의자, 예술가, 내향적, 직관적이고 틀에 매이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솔직하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우울한 경향이 있으며 평범한 삶의 방식을 거부하려 한다.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는 느낌에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고 그로 인해 타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라는 문제를 갖게 된다. 건강한 4번 유형은 영감이 뛰어나고 예술적 창조성을 발휘하며 늘 자신과 주변을 새롭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4번형 이미지인데 어떻게 이 서술에 대체로 동의하시나요? 100% 동의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나를 관찰하고 쓴 건 줄 알아요. 그렇구나. 이게 4번 유형은 어떠냐 하면은, 왜 4번 유형이 예술가 유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실은 예술이라는 게 뭐예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래서 4번 유형들은 정말 그런 욕구가 다 있어서 실제로 예술가도 많지만 그렇다고 내 감정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다 예술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능도 받쳐줘야 되고 팔자가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맞아요. 4번 유형들도 진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진짜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그냥 회사 다니고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4번 유형들은 다 마음속에 나는 언젠가는 예술을 할 거야 라는 꿈이 다 있어. 실제로 취미로 하고 있거나 맞아요. 그림 그리거나 그렇다고 사실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당연히 4번 유형 아닌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예술가 중에서도 의외로 4번 아닌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 예. 진짜 많아요. 예술이 4번만의 그 전유물은 아닌데, 4번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4번이 투명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장점이라고. 그러니까 4번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이게, 나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4번 유형들은 사람들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나만 이상한 건가? 맞아요. 이런 의식이 있어. 마이너리티 의식이, 그러니까 맞아요. 피해의식이 다 있어. 소수자 의식이. 저는 그러니까 뼛속까지 소수자. 예.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사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맞아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있는데 감추는 것도 있고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모른다? 그게 4번한테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더라고. 너무 이상하게 보여요. 진짜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약간. 그러니까 난 모르거든.
별로 없기도 하지만 잘 모르기도 해. 맞아. 근데 4번 유형은 자기 감정을 다 알고 자기 감정에 관심이 너무 많고 이걸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인정을 못 받기도 하고 왜냐면 감정이 맞아요. 좀 효율적인 인생에 방해가 되니까. 사실 조직 생활하는 데는 그죠. 민폐죠. 민폐가 되기도 해요. 너무 어. 감정을 뭐 그런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이 늘 먼저이진 않지만 이렇게 아무래도 못 감추니까 내가 보면은 4번 유형들은 자기 감정을 잘 알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또 이제 나이 먹다 보면 아,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안 하기도, 맞아요. 안 하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되게 슬퍼해. 맞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맞아. 그리고 좀, 이 정도는 솔직하게 드러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용감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그러니까 이게 5번 유형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 5번 유형도 마이너리티 의식이 다 있거든요. 그 5번 유형의 마이너리티 의식은 오히려 그거야. 감정을 너무 모르니까. 사람들은 사실 감정이 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있고 5번보다는 어떤 유형이든지 감정이 다 많아. 5번도 감정이 아예 없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봐서. 그리고 사람들이 4번처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감정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 너무 짜증나는 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다 받아줄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도 자기 감정을 알아주고 읽어주길 바래. 모든 사람들이. 진짜 너무 빡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5번들은 자꾸 너무 다 모든 걸 합리로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몰입형이어서 그런 거야. 사람이 다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다 감정적인 것만도 아니야. 근데 각자 너무 그쪽에 꽂혀 있어.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를 되게 잘 알아. 왜냐하면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형이기 때문에 또 8번 유형 같은 경우는 몰입형이지만 자기 에너지를 이렇게 밖으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니네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니네들이 다 틀렸어. 내가 제일 잘났지. 뭐 이런 의식이라도 있는데 4번, 5번 유형은 그런 움츠림형이란 말이야. 움츠림형이기 때문에 뭔가 바깥이랑 충돌이 났을 때 나만 이런가 보구나. 외롭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의식이 다 있는데 그래서 통하는데 사실은 논리는 완전 다르거든. 맞아요. 5번은 왜 다들 사람들이 왜 말을 저렇게 했는데 저게 아닌 거지 속마음이? 너무 당황스럽고 4번 유형은 왜 감정이 저런데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하지? 난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거기서 다 이제 멘붕이 오는 맞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이건 4번 유형만의 강한 특성인데 4번은 정체성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사실 진정한 4번의 특성은 난 이거라고 생각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감정적이고 뭐고를 떠나서 4번 유형은 내가 누구인가? 맞아. 나는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거에 엄청 꽂혀 있어. 어렸을 때부터. 5번은 그건 아니거든. 5번은 그냥 내가 잘못 태어난 것 같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이거야 그냥. 나의 가치랑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 같이 없으면 없는 거고.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도 딱히 가치 없는 것 같거든. 상관없는데 4번 유형들은 내 가치가 뭐지? 그냥 가슴형이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마이너 같은 거야. 맞아. 근데 또 그게 또 자기 약간 정체성이야. 맞아요. 난 독특한 존재니까 가치가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또 단순해. 엄청 단순해. 그죠? 단순하죠. 해파리 단순하죠. 맞아요. 되게 단순해요. 맞아. 알고 보면 되게 쉬운 사람 같아. 얘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것 같고